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캐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학습할 내용은 스포츠 심리학입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 자, 이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건 무엇인가? 자, 이 스포츠와 운동 생활뿐만 아니라 직업과 건강 등 삶의 여러 영역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일례로 이 스포츠 심리학의 지식은 트레이닝과 코칭 영역으로 이제 확장되면서 심리와 관련된 멘탈 트레이닝이 지금 이제 기존의 공식적인 트레이닝에 포함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심리학은 스포츠 상황에서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인데 이 운동 기술의 학습 그리고 제어, 발달을 관심을 두는 운동 행동학으로서 1960년대 이후에 체육학에서 아주 독자적인 학문으로 자리를 잡아오고 있는 게 이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해서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 관점,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 관점, 운동 행동학, 스포츠 운동 심리학에서 간단하게 그 키워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스포츠 심리학을 사실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이 스포츠 심리학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1980년대까지 스포츠 심리학은 운동 학습, 운동 발달, 운동 제어와 같은 이 자연과학적 특성이 강한 분야까지 포함하는 넓은 학문 분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이 운동 학습이라든가 운동 발달, 운동 제어와 함께 이 스포츠 심리를 모두 포함시켜서 스포츠 심리학을 보는 관점을 처음에 나와 있죠.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운동 학습, 운동 발달, 운동 제어를 포함시키지 않고 사회 심리학적 배경이 강한 이 스포츠 심리 영역만을 스포츠 심리학으로 간주하는 관점을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 관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1980년대 이후에 이 체육학 전공의 세분화가 추세에 따라서 이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 관점은 약화된 반면에 이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 관점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따라서 이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 학습, 운동 제어, 운동 발달을 스포츠 심리학에 포함시키는 관점은 폭이 넓은 것이고 이런 넓은 관점은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 초기부터 학문의 발전에 영향을 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국제학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따르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 운동 학습과 운동 제어, 운동 발달을 운동 행동학으로 부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 스포츠 운동 심리학, 스포츠 운동 심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스포츠 운동 심리학으로 스포츠 심리학을 정의할 때에는 운동 행동학과는 구별되는 관점을 따른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 스포츠 심리학을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운동 행동학과 스포츠 운동 심리학을 포함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반면에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은 운동 행동학을 제외하고 스포츠 운동 심리학만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이 박스 표시를 보면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과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반복하는 그 차원에서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은 운동 학습, 운동 발달, 운동 제어, 스포츠 심리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관점이다. 그래서 국제 스포츠 심리학회, 북미 스포츠 심리학회는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 관점을 대표하는 국제학회이다. 1980년대 이후 체육학의 전문화와 세분화 추세에 따라서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 관점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특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은 체육학의 전문화와 세분화의 영향으로 스포츠 운동 심리학 분야가 부각되면서 운동 학습, 운동 발달, 운동 제어 분야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관점이고 1986년에 설립된 응용 스포츠 심리학회는 이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명칭이 들어있지만 운동 학습, 운동 제어, 운동 발달과 같은
운동 행동학은 이 학회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 관점을 대표하는 학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 관점을 대표하는 그 AASP에서는 건강 운동 심리, 수행 심리, 사회 심리의 그 세부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해서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과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운동 행동학의 세 분야 해갖고 운동 학습, 운동 제어, 운동 발달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운동 행동학의 세 분야인 이 운동 학습은 운동 기술의 효율적인 수행과 학습에 관련된 변인을 주로 인지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운동 제어는 움직임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조절되는지를 신경 심리적 과정과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밝히는 영역을 이 운동 제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운동 발달은 인간의 생애에 걸쳐서 운동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탐구하는 영역이 이 운동 발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운동 학습은 주로 인지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운동 지수의 효율적인 수행과 학습에 관련된 연구. 운동 제어는 움직임이 어떻게 생성되고 조절되는지. 운동 발달은 인간의 생애에 걸쳐서, 그러니까 유아부터 노인까지에 대해서 대상이 이루어지겠죠. 인간의 생애에 걸쳐서 운동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탐구하는 영역. 이렇게 해서 운동 행동학의 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 스포츠 심리학회에서는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이 운동 행동학과 스포츠 운동 심리학을 모두 다루고 있는데, 2013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13차 국제 스포츠 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분류한 주제를 살펴보면은 이 운동 행동학과 스포츠 운동 심리학에서 다루는 세부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스포츠 심리학회가 학술대회에서 다루는 주제의 범위를 주로 살펴보면은 수행 향상의 심리에서부터 코칭 심리학, 부상과 재활의 심리, 운동 발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이 스포츠 운동 심리학 분야는 개인의 차원 또는 집단 차원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소년과 엘리트뿐만 아니라 부상 선수까지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운동 심리학 분야는 운동 행동학과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지만 역동적으로 전문화되고 있는데, 이 스포츠 심리학은 체육과 교육 과정을 구성으로 한 분야로서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서 행동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그 지식을 신체 활동 상황에 적용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자, 따라서 이 스포츠 운동 심리학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서 인간 행동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체육학의 한 분야이다. 그리고 스포츠와 운동은 신체 활동의 다양한 유형과 상황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용어이다. 이 스포츠 운동 심리학은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 이론을 발전시키는 학문이다. 스포츠 운동 심리학은 응용 분야로 연구 결과를 현장에 실천하는 데 관심이 많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포츠 운동 심리학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조금씩 그 상황이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잠시 넘어가서 국제 스포츠 심리학회에서 2013년 학술대회 주제로 선정된 내용들인데, 자, 이 스포츠 운동 심리학에 대한 주제는 대부분 여기 보시면은 좀 나와 있습니다. 수행 향상을 위한 심리적 준비와 심리 훈련, 스포츠 전문 지식, 스포츠 인지 능력, 스포츠 동기, 스포츠 기분 상태와 정서, 번아웃과 과훈련, 부상 예방과 재활에서의 심리적인 요인, 심리생활, 생리학 및 신경과학 관점, 리더십, 응집력, 커뮤니케이션 기술, 스포츠에서의 도덕성, 코칭 심리학, 운동의 심리적 혜택, 심리치료에서 운동의 역할, 유소년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에서 진로 개발과 진로 전환, 생애 발달 관련 측면. 자, 굉장히 주제가 다양하죠. 이게 이 모든 스포츠 운동 심리학을 다루는 주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렇다면 이 심리학 정말 굉장히 광범위하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제목에도 써있죠. 광의의 관점에서 이렇게 모든 스포츠 운동 심리학의 주제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스포츠 운동 심리학에 대한 주제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면은, 자, 운동 제어와 학습에 대한 주제는 운동 발달과 주로 기술 습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어떻게 발달이 되는지, 그리고 기술을 어떻게 습득하고 어떻게 했을 때 더 잘 되는지, 이러한 심리를 연구하는 게 이 운동 제어 학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리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렇다면은 자, 다시 이 스포츠 심리학의 그 정의를 종합하자 보면 앞에 제시되어 있죠. 스포츠 심리학은 일반 심리학의 한 분야라기보다는 체육학의 한 분야로 인식한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 심리학에 영향을 줄 정도로 성장을 했다. 쭉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스포츠 심리학은 발전 초기에 일반 심리학의 이론과 연구 방법을 사실 의존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스포츠 심리학은 일반 심리학의 분야라기보다는 체육학의 분야로 인식되면서 이전과 달리 역으로 올해 일반 심리학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 스포츠 심리학이 대단히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심리학은 관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 운동 학습과 운동 제어, 운동 발달과 함께 이 스포츠 심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 세계적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로 이 운동 행동학, 그러니까 즉 운동 학습과 운동 제어, 운동 발달이라는 명칭으로 이 분야가 학문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 이 운동 학습, 운동 제어, 운동 발달이라는 용어를 따로따로 사실 구분지어서 학습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점차 이 스포츠 심리학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이런 운동 행동학 분야가 따로 연구가 따로 구성돼서 학습이 이루어질 정도로 세분화됐다라고, 그리고 이 세분화돼서 학문적으로 발전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한 운동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은 스포츠 운동 심리학이라는 용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이 스포츠 심리학을 대표하는 학술 단체마다 이 목적으로 추구하는 세부 분야에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심리학을 대표하는 학술 단체마다 굉장히 목적이 다르다고 했는데, 주요 웹사이트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스포츠 심리학회인데, 여러분들이 뭐 이 스포츠 심리학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가서 보시면 다양한 여러 가지 심리를 가지고 연구한 논문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응용 스포츠 심리학회, 국제 스포츠 심리학회, 북미 스포츠 심리학회, 유럽 스포츠 심리학회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 국제, 유럽적으로는 심리학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지도 요즘에는 이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서 보신다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포츠 심리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광의의 의미, 협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스포츠 심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심리학 발전 과정의 초창기에는 사실 운동 행동학과 스포츠 운동 심리학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다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처럼 이러한 두 분야가 체육학의 독자적인 하위 학문 분야로 성장하기까지 급격한 학문적 발전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러한 운동 행동학의 발전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서 이 스포츠 심리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는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포츠 심리학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